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 오전 3시 23분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보시다가 이렇게 밑에 타임테이블 좀 달아주실 수 있으면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희 좋아하는 팬분이시나 지금 제가 좀 부탁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한 사람이 하기 좀 부담스러워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무슨 몇 분 몇 초, 인사 몇 분 몇 초, 뉴스 몇 분 몇 초, 환율 몇 분 몇 초, 미증시 몇 분 몇 초, 한국 증시 그리고 몇 분 몇 초,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정답해 주시는 분들 타임테이블 좀 부탁드리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진행을 하고요. 네. 목소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목이 이렇게 소중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항상 좀 짱짱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정상은 아니고요. 네.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보다 더하네. 한국 1년차, 3년차 연봉 3배 차이. 연공서열 참고. 좀 그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유전기업 퍼펙트 스톰 우려. 그렇게 하고 있네요. 뭐 이런 것들. 경제 뉴스인데 뭐 경제보다는 또 이상한 게 많네. 딱히 뭐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자, 폭락장 못 버티는 B2 개미들 곧 역대급 반대 매매 우려. 이거 호재입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예, 호재예요. B2적은 털려야 돼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겠지만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정신 좀 차리셔야 됩니다. 저도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요. 갚아버렸습니다. 막상 갚고 나니까 좀 아쉽네. 돈이 없어서 되게 향차를 들고 있는 건 좀 그 기분이 다른데 이래야죠. 노동 수입 카드 해야죠. 과거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너도 나도 대출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대출의 그 빚이 점점 커지고 많아지면서 이 시장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루나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나는 남들을 원망하고 심지어 저 한쌤도 원망하고 저는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2022년장은 정말 힘들 거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내년은 올해보다 더 힘들 거라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요. 마치 지뢰 같은 매매가 오기 전에 랠리도 한번 있을 거니까 그 랠리를 한번 기대를 하면서 버티셔야 되는데요. 그 버티는 여력이 있으려면 대출을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여유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영업자 분들 중에 여유 되시는 분들은 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영업자 대출 있죠? 무이자, 1년 무이자거든요. 저도 받았는데 1년 무이자로 되는 게 있는데 그 정도는 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그 정도. 그리고 코인보다는 웬만하면 증시 쪽으로, 너무 증시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고요. 종목도 좀 잘 고르셔야 될 겁니다. 종목. 저는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을 좋아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빨리 가지 않아요, 항상. 과거에도 이더리움 좋아한다고 하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날라가 버렸고요. 이오스도 사실 다 괜찮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한 가격에 대해서는 한 8배 정도 가긴 했었었는데, 라이트코인도 말씀드리고 한 5배 갔었어. 한참 있다가 가셨죠.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무튼, 네. 셀트리온 제가 지금 건강을 좀 진단해보니까 약을 좀 받아먹고 있는데 셀트리온 약제더라고요. 하면서 얘네들이 그래도 제일 잘 듣는데 요즘. 그래서 하면서 역시 뭐가 있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유되는 처럼 모아가보려고 삼성처럼. 셀트리온도 개미가 너무 많아서 털고 가려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하방 12만원 정도까지 열어두셔야 돼요, 셀트리온. 네. 이 정도 되겠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경제 됐고 증권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먹구름 목표가도 이제 7만 전자. 네, 삼성전자 주가가 9만 원대에서 제가 삼성 보지 말라고 그렇게 노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삼성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가격대에 왔어요. 그리고
뭐시지? 카카오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매수 가격대가 왔는데 카카오는 조금 더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시는데 근데 삼성이요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영향력이 엄청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7만원대 8만원 요즘 있죠. 요 정도 가격대는 이건 좀 오반 것 같고 이 정도 가격대는 오지 한 8만원 전후까지 한번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 잘 탈출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삼성이 더 좀 바닥을 좀 다지는 그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리면 지금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 반등이 나오고 나서 막 이런 그림이 내년 상반기에 유출이 되고 나서 내년 하반기 그래서 2024년 넘어갈 때 이제 반등을 추세 돌리면서 기시 5년 때 반등한 네오 그림을 좀 신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23년 하반기 이쯤 아니면 이쯤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작년에 너프하게 23년 하반기라는 얼굴을 계속 들여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앞에 파동들이 나오면서 주기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가서 다시 빠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아직까지는 뭐 논하기가 그래요. 네. 뭐 전쟁 시나리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때 가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들 자꾸 판대요.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외국인이 팔았어요. 그럼 언젠간 사겠지. 팔았는데 이 정도 가격이라고? 언젠간 사겠지.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담보 부족 계좌 10배 이상 폭증 24일 증시 반대 매매 유의 온. 하하, 좋아요. 다 터져라, 다 터져라, 다 터져버려라. 다 터져라, 다 터져라, 다 터져버려라. 터져버려라. 죄송해요. 네, 그치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네. 그게 룰이에요, 룰. 에끼저스? 뭐 있나? 물가 난리인데 공무원까지 월급 올려달라고 난리라고? 진짜. 역같네. 정말 좀 그렇다. 학원비 저희 수업료도 올릴까요? 네. 진짜. 네. 삼성은요 홍콩의 블록체인 ETF 상장했다고 합니다. 삼성 자산운용이 ETF 상장 지수 펀드를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한 상장 출시한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ETF가 허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허수는 아닌데 요 원자재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네. 코인시장 구세주의 30대 FTX 창업자 부실업체 두 곳에 구조금융 뭐 정도 되고 있고 뭐냐 이거 프로토콜 클레이 조디악 소싱 컨셉 NFT 커뮤니티 구축 파트너십 체결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봤던 뉴스네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트레이딩 뷰 환율 네. 이런 타이밍에 좀 타임 테이블 걸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제가 이걸 다 달면 시간이나 체력, 정신적이 너무 소모가 많이 돼서 자 USD 환율을 지금 달러를 지금 사겠다고요? 제정신이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렸던 차트 모습이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네요. 네. 아직까지는 확 죽을 흐름은 아닙니다. 왜냐면 금리 인상이 아직 남았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게 아직 남아있다고요. 그럼 금리를 올린다는 건 이자를 많이 준다는 거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아직은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달러가 고평가되어 있는데 그걸 억지로 지금 자꾸 끌어올리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가 언제였죠? 달러를 이때부터 계속 찍어내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뭐 글로벌 금융위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건 IMF죠? 이건 IMF고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냈어요. 너무 많이 찍어냈고 사실 뭐 나스닥 증시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 나스닥 가볼까? 이게 사실 뭐 여기서부터 미국의 달러는 계속 찍어냈어요.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펼쳐왔다는 거예요. 많이 찍어냈어요. 많이 찍어냈는데 여기서 좀 줄였어야 됐거든요. 달러를 좀 줄이려고 해서 저희가 이때 뭐라 그랬냐면 이게 큰 폭락이 자꾸 보인다. 이상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큰 폭락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인생 매수를 노렸죠. 저는 뭐
많은 비중을 못 샀지만 조금밖에 못 벌었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인생 역대 매수 비트코인 550만 원을 말씀드리면서 인생 매수자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분 나중에 벌면 저한테 벤처 사준다 하셨는데 잠수하셨어요. 기분이 나빠. 사람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믿는 거 아니에요? 말만 잘해요, 말만. 저도 말만 잘해요. 그랬는데 여기 떠서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이까지 자 우리가 여기서 이까지 갖고 있을 때 여기서 풀렸던 우리 달러를 만큼을 여기서 풀어버렸어요. 크기를 보면 크기가 아마 비슷할걸요? 볼까요? 피보나치를 돌리고 여기서 이만큼 들어있던 달러의 양을 약 1년 만에 2년 만인가? 이만큼 풀어버렸어요. 조금 더 올랐네요. 그쵸? 코로나가 빠졌어요. 여기서부터까지. 그쵸? 그래서 이 달러를 지금 태우고 있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달러를 녹여야 돼요. 근데 달러를 녹인다는 건 달러 가치가 높아지게 달러 너무 많이 풀었는데. 그쵸? 그래서 그걸 좀 태우고 있는 과정 속이고 아마 10,000포인트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영혼의 매수를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겁니다. 빵 하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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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런 식으로 가질 수도 있겠죠. 그쵸? 이게 그림적으로 되게 러프하게 그리긴 했는데 영혼의 매수를 노려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만표를 깨지면 달려들어. 어쨌든 긴축을 취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달러가 지금 너무 많이 풀린 상황 속에서 1300을 넘어섰는데 어디 갔냐? 자꾸 뭐 움직이네. 네. 넘어섰는데 지금 와서 달러를 사겠다. 그쵸? 이거는 좀 오바예요. 저희가 1000원 밑에서 저는 되게 한 번 좀 찍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트레이더의 본능이거든. 다 바닥을 모르고 싶어. 그래서 1010원에서 반등 시작을 해버렸고 저희 공방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 여기서 달러 사도 나중에 매력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도 좀 빠졌다 다시 가고 그랬는데 지금 뭐 1340원 정도에 대한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 자리로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저는 미국의 달러는 이 아래로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달러의 지배력이 점점 약해져가는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걸 억지로 지금 미국의 금리로 끌어잡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달러 버블도 머지않아 터진다. 우리 과거의 비트코인 고점에서 제가 했던 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달러에 대한 부분과 이제 달러가 풀리면서 나중에 뭐 변화가 생기겠죠. 네. 테슬라 그리고 나스닥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나스닥도요, 뭐 우리가 이쯤에서 제가 반등에 대한 이야기 드렸었고 여기서는 더 이상 가기 힘들다는 말씀 드렸었고 여기서도 반등의 이야기 살짝 드렸었고 여기서도 뭐 글쎄요 이제 빠질 때가 되기 전 12,800 정도까지 얘기를 드렸었고 요 자리인가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1400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1400포인트 정도에서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500포인트인가요? 1500포인트, 1400포인트 어쨌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더 빠지게 되면 요 구간은 우리가 나스닥을 침 짤짤짤짤 흘리면서 보셔야 될 차례입니다.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요 밑으로 올 가능성이 클지 않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요 자리는 침 짤짤짤짤 흘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 추세를 돌파할 때쯤 우리가 한번 튀어오르겠죠. 튀어올랐다가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맞이는 그림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낙폭은 이게 더 작을 수 있겠지만 이 흐름은 더 지루하고 이거는 이제 달러를 태우면서 생기는 현상이라면 얘는 경기로 인해 생기는 현상일 가능성이 커서 이쪽이 다만 좀 더 실물 경제는 더 힘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좀 미리 좀 대비를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저축도 그렇지만 뭐 지금은 뭐 해야 될까 참 애매하죠. 네, 그렇고 테슬라에 대한 언급도 많이 드렸었는데 테슬라도 한번 가슴이 이렇게 아프디야. 폐암인가요? 네.
테슬라도 제가 5다리가 오게 되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도 이 자리를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반등이 좀 등장했었습니다. 0.5에서 반등이 나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도 요 자리가 오게 돼, 요 밑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아요. 이건 이제 좀 장기적인 흐름입니다. 장기적 흐름이고, 저는 요때 만약에 오게 되면 여유가 생기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뉴럴링크죠. 뉴럴링크를 제가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좀 웃긴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한테 필요한 주식을 사려고 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생각했으면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건강적인 부분 굉장히 민감해지는 부분이고, 저도 이제 중년을 넘어서고, 이제 장년분들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가 그 한국도 그렇고 노령화 인구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중국의 농민공 세대,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50, 70 세대입니다. 근데 그쪽 우리보다 10년 정도가 늦어요. 60, 80 정도가 됐는데 5년, 10년 정도 늦는데 그 세대들이 이제 작년 5년층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의약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오 쪽을 좀 눈여겨보고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 그냥 셀트리온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뭐 그냥 영업이익이라던가 부채 비율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아서 그래서 한번 사본 거고,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뉴럴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뇌에 그 칩을 심는 거죠. 제 꿈이 기계가 되는 거예요. 기계인간. 좀 웃기죠? 옛날에 냉동인간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을 안 자면 얼마나 좋을까? 밥을 안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감정이 좀 이렇게 격해지지 않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같은 변태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스마트폰도 과거에 우리가 사오기 전까지는 그냥 막 생각 쓰고 있지만, 과거에 또 핸드폰, 컴퓨터를 손으로 들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스마트폰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뉴럴링크를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고, 뉴럴링크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역시나 테슬라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테슬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 500슬라 밑으로 가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노려보시면 나중에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실버는 이 온스당 21 밑으로 빠지고 있네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다. 뭐 두 번 하면 잔소리죠. 코스피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2300.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한샘 2450이라며 반등이 나오긴 진짜 왔는데 제가 기다리라 그랬죠. 왔는데 더 빠질 것 같다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봐야 돼요? 50이니까 61.8 체크하셔야 되겠죠? 2200. 그쵸? 2200.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반등을 주고 빠지는 게 좋겠죠? 어때요? 이 그림. 기분 괜찮은가요? 이 그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코스피. 오케이. 이 그림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고, 2200 아래서는 과감해지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꽁꽁꽁 해서 1900을 친다면 더욱더 과감해지셔도 좋습니다. 정리되셨죠? 이거 정도만 한번 넘어갈게요. 삼성전자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57,400, 57,000 왔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투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버티다가 이제 힘들다. 아유 강아지들. 그러니까 이 애들이 문제인 거예요. 바보들인 거예요. 자, 우리는 공부한 원칙상, 그죠? 여러분들 공부한 문의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 부담스러우시면 아시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조절이 가능하고 약간의 일거리 드릴 수 있습니다. 일찍 많이 써주시면 부담도 많이 적어지고요. 사실 뭐 한 달에 치킨 몇 마리 안 먹으면 되는 수준이에요. 솔직히. 근데 투자할 때 몇 천만 원 날리는 건 하는 게 더 안 아깝고, 책 사는 데 들어가는 2만 원, 3만 원 돈 아깝고, 이건 아니잖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네. 공부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아니지만, 공부를 하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가 공부했었던 그런 원리에서 뭐 볼린저 밴드를 하방 이탈했네요. 뭐요? 95%의 확률로 돌아 들어갑니다. 확률이 몇 퍼센트라고요? 95%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해 삼성전자는 이거보다 높은 가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끝. 저점을 잡으려고 한다면 아래 한 63,000원 정도까지도 빠질 수는 있을 겁니다만,
뭐 3천 어쨌든 뭐 지금부터는 삼성전자는 매력적인 가격이 하지만 상승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수 있다. 왜냐면 오지게 많이 물려 있어요. 더럽게 많이 물려 있어요. 이 새끼들이 다 안 털렸거든요. 아하. 됐죠? 네. 그래서 어쨌든 바보들이 지금 이제 털고 있다. 손이 더 이상 못 번디고 손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도 머지않아 반등을 할 것이다. 하지만 반등의 규모는 이번에 상승의 주도주보다는 반등은 좀 약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삼성은 삼성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비아디의 차트를 봤는데요. 제가 비아디를 좋게 말한 게 좀 몇 달 됐죠. 비아디를 얘기하면서 작년에 대한 그래서 중국 증시를 3월, 4월 달에 말씀하면서 계속 중국 증시가 매력적이다 했는데 비아디가 중국 증시를 캐리했네요. 안타깝지만 지금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아요. 제가 아무리 이 종목을 좋아해도요. 이렇게 가버린 종목 잡지 않습니다. 가버린 종목 내버려도 돼요. 더 가더라도 내려올 때까지. 뭐 비아디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자면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저는 뭐 이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조사하셔가지고 사시면 되는데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예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쌍용과도 좀 밀접하고요. 그리고 비아디에서는 그리고 아마 그 누구냐 볼보랑도 다 밀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밀접하고 이번에 폴스타 차량도 만들었죠. 그래서 전기차를 좀 적극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 전기차에 그 중국을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최근에는 못 가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랑 자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근데 이제 중국의 대도시 이제 지금 통제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대도시 이게 이제 뭐 베이징, 그러니까 상하이, 베이징은 조금 아니고 상하이 쪽이나 심천, 그러니까 홍콩 위에 심천이 있거든요. 그쪽에 가면 전기차가 엄청나게 활발히 되어 있대요. 거의 다 테슬라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이 비아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얘네들가 지금 내년에는 한국도 지금 출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비아디를 좋게 해서 잠깐 했던 부분이고 세계에서 배터리가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도 3인가 그럴 거예요. 배터리를 만드는 게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중국 시장 넣으면 2등인가 그래요. 1등인가 2등인가? 하여튼 그렇고 배터리 기술도 나쁘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뭐 한국의 기술이 아직은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이 더 앞서가 있지만 중국 애들이 이렇게 그 기술에 대한 열망이 상당하거든요. 상위권, 똑똑한 친구들이. 물론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상당수의 중국인들은 아직도 우리가 흔히 인가하는 이제 짱깨의 이미지가 더 강하고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긴 사실이야. 좀 이기적이고, 시기고, 문화대혁명 그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 자녀들 피해보지 않게끔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하여튼 요건 알고는 계십시오.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더 배터리 시대가 많이 할 때니까 알고는 계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가 있잖아요. 현대기아차가 올해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현대기아차 측에서는 전 매력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고점이에요. 현대기아차는 기분 나쁘시겠지만 좀 한 웨이브를 좀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아마 그게 요게 자동차나 이 전기 사업의 미래를 좌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 리튬 배터리로는요, 불 나는 것 때문에, 불 나면, 화재 확률은 낮은데, 불 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가 세대에 되면 아마 미래 비전이 확 바뀌게 되겠죠. 어쨌든 비아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콘 이야기보다 증시 이야기가 많네.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 뭐, 나쁠 거 없잖아요. 네. 경제적인 흐름은 대략적으로 알고 가셔도 좋고 한쌤의 의견도 참고해보시면 사실 크게 틀리는 건 없었을걸? 아닌가? 네. 항공우주 카이는 많은 고점을 갔다가 지금 이제 지 혼자 달려갔더니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번호만 보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 LG화학도 뭐 많이 빠졌고. 자동차? 네. 자, 대한항공 볼게요. 대한항공 드디어 왔습니다. 25,000원. 조금 더, 좀, 이렇게, 아직까지 하방에 조금 더 여유가 있다. 자, 대한항공은 문제가 뭘까요? 지금 코로나가 풀리면서 여행이
조금 상대적으로 놓아지고 있습니다만 기름값이 일단 너무 비싸고요. 가장 중요한 집 중국 여행이 안 돼요. 중국 여행이. 여러분들 중국 싫어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 인간들이 워낙 많잖아요. 인구가 15억인데 뭐 그쵸. 우리나라 5천만 명, 5,200만 명인가? 30배 아닙니까? 아닌가? 그치 30배. 그러니까 중국이 좀 오픈이 돼야 대한민국이 좀 살아날 겁니다. 25,000원 정도까지 언급을 좀 드렸었고 저는 요때도 사실 언급을 상승도 먹어 드렸었죠. 그쵸? 네. 그런 부분이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좀 활발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요 반등 모습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요것에 대한 되돌림을 좀 체크를 하자면 그쵸? 네. 38.2 제가 38.1 25,000원 정도를 봤거든요. 근데 눈짐작으로 보는 거예요. 눈짐작으로 보는 건데 괜찮아. 2m로 갈수록 괜찮아. 뭐 여기 정도 충분히 2m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수치를 보내는 거니까 대한항공 이제는 좀 눌림목 기다렸다 하시는 분들 자, 요 자리에서는 이제 매수로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좀 물려 있습니다. 네. 많은 대한항공 한 돈 100만원 정도 수준이라서 괜찮습니다. 그 정도. 기아차도 좀 핫하죠. 하지만 이제는 뭐 별 볼 일 없고 네. 제가 언급 드렸던 종목들이라서 계속 체크해보고 있는 거예요. 뭐 삼천리 가스 삼천리 이제 얘도 얼마 안 남았네. 이제는 삼천리 매수하지 마세요. 한 번 정도 더 갈 수 있겠지만 이건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니야. 다쳐 배탈나 배탈나요. 삼성전자보다 삼성 SDI가 낫다는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달 전에 그쵸? 역시 중공 나쁘지 않네요. 중공업주들 만약에 이런 것들 중에서 그 뭐라고 할까 좀 배당을 조금 많이 주는 주 종목들은 조금씩 담아볼만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고하시고 카카오 조금 더 남았다. 그쵸? 조금 더. 자, 요거 조금만 더 잡자. 카카오. 후루룩 찹찹. 카카오가요. 요번에 이제 베어마켓 릴리라고 했죠. 하락장에서 반등하는 거에서 많이 반등할 수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조금 보시는 분들은 요렇게 한번 깔아놔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렇게. 그러니까, 역시나 매수는 분할 매수가 되는데 요것도 지금 저평가 경로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저점이 조금 더 깊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아마 이렇게 나오시기는 힘들 거예요. 힘들겠지만 여기도 보시면 네이버, 웨이브스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치? 그런 부분이 있어서 6만원을 만약에 이탈한다면 6만원 초반부터 합시다. 6만원 2-3천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한번 깔아놔 보시면 짭짤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감히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가격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요 지금 저평가 이미 들어갔거든요. 주봉상 저평가 들어갔고 월봉은 아마 차트가 월봉도 지금 저평가 영역이죠. 이렇게 이더리움 차트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적정 가격 57,300원인데요. 요 좀 위아래로 이렇게 좀 분할매수 깔아보시면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나 코인만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7,300에서 많이 좋다면 한 8만원에서 9만원까지. 그렇죠. 20-30% 되는 거잖아. 매력적이야. 그럼 카카오뱅크도 좀 올라가겠지. 뭐. 제 카카오뱅크가 지금 완전 실수라서. 오늘 좀 증시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꼼꼼하진 않고 전반적으로 한번 쭉 둘러봤고요. 우리가 조만간에 컨디션이 조금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생방송으로 한번 또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공방용으로 제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시황하고 연습하는 용도고, 바이낸스 쪽과 코인베이스 쪽을 참고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뭐 거래소 들어오고, 역시나 볼린저 밴드 하단에 거래량 들어오고, 그거죠. 저평가 영역이에요. 그쵸? 저평가 영역이면서 반등을 좀 할 수 있는데 추세가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멘 중심을 보통 추세로 보거든요. 그냥 이제 주제는 주봉급의 추세를 좀 즐겨보는 편이라서 주봉으로는 하락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초장기 추세는 상승이지만 연봉급은 상승이지만 주봉급은 아직 하락이니까 연봉 보고 매매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순간적인 과매도로 인한 돌파 정도는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요 정도에서 다시 빠지는 그림을 생각해 볼 끔찍한데, 우리가 노릴 만한 반등이 지금 맥시멈 32,000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맥시멈 32,000 정도는 운 좋으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4만을 넘어가게 되면 비트코인은 그래도 신앙적인 시나리오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지금 좀 강한 저항대가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3만 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제발 부탁인데 코인 좀 파세요. 그때 또 가자 하면서 또 설치지 말고 이때처럼 한 셈만 안 듣고 고생해서 지금 와가지고 어떡해요, 힘들어요, 막 울고 싶어요, 막 이러지 마시고요. 제발 좀 파세요. 기분 나쁘시더라도 이걸 가만히 들고 있어도 여러분들 잘못이라 이 끄떡 것도 없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여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2만 볼 때 중반 후반까지는 한번 보지 않을까, 우리가 올 연말 정도 해가지고 그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됐건 그냥 저는 확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볼린저밴드는 이탈하면 몇 퍼센트의 확률로? 여러분들 95%의 확률로 돌아 들어갑니다. 돌아 들어가는데 상황을 볼지 그냥 돌아 들어가서 다시 빨지는 몰라요. 그쵸? 그런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월봉상은 지금 여기서 너무 많은 이탈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되는 약 100개의 캔들이 안에서 놀아야 돼요. 100개의 캔들이 안에서 놀아야 되지만 주봉에서 이제 아주 월봉상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고, 우리가 요 가격대 강력한 지지선들, 이게 되게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 영역대는 제가 매수를 좀 강하게 노려보셔도 되는 자리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장 아직도 유효한 상태고, 뭐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좀 꿀렁꿀렁 하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반등이 나오고 나서 한 번 정도 더 밀리면, 그리고 거래가 여기서 톡 넘어가주면 얘는 우리가 정말 생각한 좀 약간 좀 맛있는 매수 자리가 돼요. 그래서 2,000만원에서 1,800만원 자리를 굉장히 맛있는 매수 자리로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운이 좋으면 한 4,000만원 근처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럼 2배죠. 비트코인 입장에서 2배가 되면 알트코인들은 5배에서 많게 10배까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다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비트코인 2배면 여기서 50%만 난 챙겨간다. 난 반만 가져간다는 생각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시장이 더 암울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손절 꼭 지키셔야 되고요. 만약에 한 번 더 빠져서 반등이 나오면 요거는 저희가 강력한 손절 라인으로 아마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한데, 요거 가지고 뭔가 하기가 좀 그래,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단타로 지금 매매하시고 싶으시면 단타 5분봉 됐고, 여기를 손절을 주고 그냥 눌림목에 대한 매수로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 중간 반등 나오면 좀 팔고, 뭐 눌림 나오면 좀 사고, 이런 식으로 해 가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포인트가 요 상승 대비 50% 정도 되는 지역이거든요. 50%보다 약간 높은 지역입니다. 달러는 38.2가 되는 것 같아요. 원화는 38이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역프가 살짝 생겼던 지역이거든요. 50%좀 살짝 넘네, 그냥. 그쵸, 그 정도네. 그래서 여기서 뭐 자리를 좀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오래 머물러서 나쁠 건 없어요. 오래 머물러서 나쁠 건 없고, 그래서 지금 반등 나중에 잘 여기 지리 좀 지키면서, 여기 뭐 그리고 요 자리를 좀 지키면서 다시 한 시간 차트 지키면서 나중에 반등을 좀 하게 된다면 운이 좋으면 한 3,000만원 정도까지, 2,800 정도까지는 오픈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서 여기서는 다시 눌림목을 좀 주고, 밀었다가 가는 게 제 느리면 자꾸 이게 더 눈에,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손절 물량이 많이 나와야 많이 가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나와야 패턴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자꾸 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건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글쎄요, 뭐. 그래서 요 손절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나 정말 짧게 하고 싶다. 정말 짧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다이버런스 살짝 보이죠?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한번 손절을 짧게 해줄까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 진짜 난 일 손해보는 너무 싫거든 하면 요거 잡고 하시오. 근데 요거는 확률이 깨질 확률이 그만큼 크겠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아니다. 그냥 나는 그냥 길게 그냥 뭐 없다. 그냥 사나이 가슴 두 방 치고 집에 올라면 와라 이러면은 그냥 편안하게 계속 분할 매수, 내년에도 분할 매수 조금씩 들고 계셔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아마 요거보다 올해 안에는 높은 가격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꼭 팔아주셔야 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뭐 많은 반등도 일어나고 있고 뭐 여러가지 전반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석이 차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들의 손실은 상당히 클 거거든요. 당연히 크지. 내가 자기네들이 200만원대부터 사신 분도 계시고, 이대로는 200만원대부터 사신 분도 계시고, 비트코 5천에서 다 물리신 분도 5, 6천에 짠뜩 물리시는데, 어쩌겠습니까? 본인들의 잘못이에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밑으로 빠질수록 사시는 겁니다.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밑으로 빠질수록 사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오를수록 파는 겁니다. 끝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쯤일 수도 있고요. 그죠? 이쯤일 수도 있고요. 몰라요. 하지만 내릴수록 가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에 대한 되돌림, 기술적 되돌림 등장합니다. 이격도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요. 반등 나올 겁니다.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이더리움이요. 100만원 밑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질 수도 있겠지만 빠지면 빠질수록 탄력성이 한 번은 강해질 겁니다. 한 번은 나올 거예요. 큰 반등이. 그거 나와서 죽을 겁니다. 나오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좀 버티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귀에 막도록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쵸? 나중에 그 반등이 나오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 반등 지분 퍼센트 비율의 반만 가져가세요. 많이 먹으려다가 취합니다. 독곡 물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